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악의 폭락을 맞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22%가 폭락합니다. 이 블랙 먼데이로 불리는 이 사상 최악의 폭락을 예견한 주식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엇 파동 이론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주가와 거래량, 봉차트, 이동평균선 이렇게 주가를 전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은 1987년 미국 주식시장의 사상 최악의 폭락인 블랙 먼데이를 예견한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주가 변동 이론인데요. 요즘에도 주가를 예측할 때 많이 쓰이곤 합니다. 소위 말하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할 때도 참고하면 좋은 주식 이론이기도 합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은 주가의 움직임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한 리듬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은 총 8개의 파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움직일 때 크게 보면 이 8개의 파동에 맞춰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한 주식 혹은 관심 종목이 현재 몇 번째 파동에 위치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주식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결정할 때 참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8개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승 국면에서 1번에서 5번 파동이 나오고 상승장이 끝나면 A에서 C의 파동이 나옵니다. 먼저 1파입니다. 처음으로 이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보합이든 하락이든 어떤 추세를 보이던 종목이 기존의 추세를 끝내고 처음으로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보통 상승 구간에서 1번에서 5번 파동 가운데 이 1번 파동이 가장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종목의 파동이 시작된 건지 아닌지 이때는 알아채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단순히 조금 올랐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상승하는 1파가 끝나면 두 번째 파동이 나옵니다. 두 번째 파동에는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이때도 파동이 온 건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파가 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니까 1번 파동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2번 파동으로 주가가 살짝 내려갈 때 상승 추세가 왔구나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1번 파동을 100% 되돌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번 파동으로 오른 만큼 다시 하락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락을 해도 상승을 시작했던 구간보다는 위까지만 떨어져야 합니다. 이때 보통 1번 파동을 38% 혹은 61% 되돌리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이었던 주식이 20,000원까지 상승을 했다면 다시 10,000원이 되면 2번 파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20,000원에 38%나 61% 정도만 빠져야 2번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번 파동이 끝나면 가장 강력한 3번 파동이 옵니다. 이때가 바로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무릎입니다. 이 상승하는 파동 중에 3번 파동이 가장 긴 파동이 됩니다. 이 가격 변동폭도 커집니다. 거래량도 이때 크게 터질 확률이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3번 파동이 1번 파동보다 한 1.6배 정도는 더 길다고 봅니다. 이렇게 3번 파동이 온 다음에는 이제 주가를 예측하기가 비교적 수월해집니다. 다시 조정을 하는 네 번째 파동이 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큰 8개의 파동 안에서도 이 작은 파동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3번 파동을 만들겠죠. 그러면 3번 파동 안에 이렇게 작은 파동들이 있다고 치면 마지막까지 눌렀던 곳까지 4번 파동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4번 파동이 끝나면 이제 주가는 머리를 향해서 갑니다. 5번 파동은 상승 추세의 마지막 파동입니다. 보통 첫 번째 1번 파동 정도의 길이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유한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인데 어디가 머리인지 모르겠다면 5번 파동이 1번 수준 정도의 상승폭을 보이면 그게 정점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끝나면 A, B, C로 이어지는 새로운 추세가 시작됩니다. 하락을 시작하는 첫 파동인 A, 그리고 다시 상승 움직임을 보이는 B, 그리고 파동을 마치는 C로 이어집니다. 이때 B가 소위 말하는 오른쪽 어깨입니다. 아까 상승 국면에서 3번 파동으로 오른 꼭대기가 왼쪽 어깨였다면 B 파동은 오른쪽 어깨입니다. 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식의 바닥과 머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수익률을 목표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자는 거죠. 이럴 때 마지막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른쪽 어깨입니다.
물론 이때는 사람들이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아직 오파가 안 끝났구나 이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 기회이지만 정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멈칫하다가 C파동을 만나면 이제 문제가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이 C파동은 가격의 하락폭이 상당히 빠릅니다. 파동이 끝나는 8번째 파동은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더 빠르게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C파를 만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엇 파동에는 절대적인 법칙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파동이 가장 길어야 합니다. 만약 상승하는 구간에서 1번 파동이 이렇게 3번 파동보다 더 길다, 혹은 5번 파동이 더 길다 이러면 이건 엘리엇 파동을 잘못 보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엘리엇 파동은 무조건 3번 파동이 상승 추세에서 가장 길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2번 파동이 1번 파동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상승 추세로 가야 하는데 2번 파동이 1번의 시작점까지 내려와 버린다면 이건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고 볼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4번 파동이 1번 파동의 고점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겹쳐서도 안 됩니다. 이때는 4번 파동으로 조정을 할 때는 맨 처음 상승했던 파동보다는 위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깨진다면 4번 파동이 아닙니다. 이 엘리엇 파동은 우리가 투자하는 상당수의 종목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에 적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투자에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이 파동을 해석하는데 주관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 파동이 1번 파동인지 지금이 1파인지 이런 걸 두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파동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엘리엇 파동을 이용해서 투자를 할 거라면 주관적인 1파를 찾으려 노력하기보다는 3파를 잘 찾는 게 조금 더 안전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돈이 드는 정보 돈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